자, 이제 중개계약 및 부동산 거래처 모망인데 여기서부터 정말 중요해요. 이제 여러분이 가장 속사를 들어가 본다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33페이지부터 여러분이 뒤에 이야기를 제가 한 과정으로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 입문 과정에서 가장 핵심이다 라고 기억을 해줘야 돼요. 아마 앞서 했던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다시 들으면 아, 이게 전에 했던 얘기구나 하는 느낌은 들겠지만 그래도 집중을 해주셔야 돼요. 자, 우리 책은 조금 뒤에 또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예전에 이런 얘기했던 거 기억하시죠? 어떤 그 대화의 구성을 할 때 서론, 본론, 결론. 기억나시죠? 여러분? 항상 법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법률 용어를 체계적으로 이해를 못하게 되면 자꾸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르게 돼요. 자, 그 얘기입니다. 일단 서론에서 무슨 체결이라고 하는 말 기억나시죠, 여러분? 그리고 진행하는 걸 이행이라고 하고요. 끝나는 것을 완성. 여러분이 완성이라고 해도 되고요. 완료라고 해도 되고 여러분 편의대로 하시기 바래요. 그럼 이제 말을 붙여볼게요. 매매 체결, 매매 이행, 매매 완성. 여러분 같으면 시험 그러니까 수험 체결, 뭐 학원에 와서 교육 듣는 것이죠. 그리고 수업을 자격증 따기 위해서 이행, 뭐 수업 완성 이렇게 말을 붙이면 돼요. 그럼 우리 식으로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중개 체결, 중개 이행, 중개 완성이라고 하면 되겠죠. 그래서 합성어가 끄집어냅니다. 자, 모든 계약은 이제 이 마주 보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부탁하는 사람이 있다 이런 얘기 들었죠. 자, 출발해 볼까요? 자, 이 부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 의뢰인이 여러분이 매도자가 될 수도 있고 매도인이 될 수 있다. 우리 앞에 사례는 누굴 했나요? 매도인을 했어요. 매도인. 자, 이 의뢰인이 자신의 주택을 팔 것으로 왔습니다. 이 올 때 어떤 집이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아요. 일단 물건의 사적 소유 권리가 있다가 중요하겠죠. 왔고 그것을 개업 공인중개사가 이것을 맡았어요. 내 집 팔아줄래? 응, 팔아줄게. 자, 화사표가 서로 만났어요. 이게 계약이죠. 자, 계약인데 이제 문제는 계약은 서로 마주 보는 것까지는 우리가 많은 과목에서 이해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생겼어요. 이름을 적어야 되겠죠. 자, 이름은 항상 앞에 수식되게 돼 있어요. 매매를 하게 되면 매매계약, 도급이면 도급계약, 뭐 식당 가서 요리계약, 뭐 식사계약 이렇게 앞에 타이틀이 붙게 됩니다. 자, 이건 뭐라고 우리가 법에서 붙일까? 중개라고 했어요. 자, 달리 말하면 소개계약이다라고 합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셨죠? 자, 그런데 이 중개계약을 다시 양분시켰어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이건 대표적으로 법에 공인중개사법에 있는 거예요. 자, 이 매도인 여러 계공한테 갈 수도 있고요. 이 집 저 집 다 다닐 수도 있고 내 건 너에게만 팔겠다라고 할 수도 있겠죠. 자, 우리 다시 얘기합시다. 요 계공이 불특정 다수, 여러 사람입니다. 정해지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에게 갈 수가 있고 특정 계공한테 갈 수가 있어요. 자, 요 사람을 얘기합니다. 뒤에 적어 드릴까요, 여러분? 이렇게. 그래서 불특정 계공이냐, 특정 계공이냐 이렇게 되는데 이렇게 여러 사람에게 가서 내 집 팔아줘 라고 하게 되면 이것을 가장 보편적이고 일반적이라 하여 말을 붙이면 돼요. 보편적이다. 뭐 반대로 써드릴까요? 금방 이해돼요. 좀 반대로 한번 쓰고 올바르게 한번 해보죠. 계약을 했다. 두 사람이 만났다. 자, 우리가 소개를 했다. 그런데 어떤 거? 가장 일반적이다. 그래서 여러분이 일반 중개 계약은 일반적으로 여러 사람에게 찾아가는 것이라고 되죠. 자, 그러면 밑에 건 이거 어떻게 쓸까? 너한테만 쓸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문제가 생겨요. 자, 일반 중개 계약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봐요. 일반은, 즉, 이 계공이 A라는 사람도 있고 B도 있고 C도 여러 사람이 있는 모델인데 A가 안 하면 B 할 수 있죠. B 안 하면 C 할 수 있죠. 이렇게 미룰 수 있는 특징이 좀 있네요. 그러면 미룰 수 있다는 특징은 달리 말하면 책임이 서로가 없을 수도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중개는 서로가 강제성이 좀 미약한 그런 것들이에요. 하지만 이 강제성이 미약하다는 것으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고 서로가 이 말에 대한 책임도 뚜렷하지 않아요. 즉 소송으로 연결될 확률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쓰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에서 중개계약 중에 약 90% 이상, 98%라고 하는 분도 계시지만 뭐 하여튼 중요한 통계치는 아니지만 10명 중에 최소한 7, 8, 9명까지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하지만 여러분은 이런 경우는 있어요. 나 이거 너한테만 할 거야. A에게만. 한 사람 꼭 주는 게 이 정속인데 그럼 현행에서 정속은 많을까? 좀 예외적으로 특화된 상품. 예를 들어서 여러분 염전이라고 들어보셨죠? 또는 골프자, 매립지 이런 것은 특화된 상품이기 때문에 그들에게 맡기는 게 좋다 이겁니다. 그러면 정속화할 확률이 높다 이거예요. 자, 그럼 이제 봐요. 이 일반의 경우는 우리 사고의 폭을 넓힐 겁니다. 이 정속 중개와 일반 중개가 있는데 이 정속 중개는 당신에게만 그리고 이건 여러 사람에게만. 자, 그러면 이 여러 사람에게 가니까 굳이 계약서를 쓸 필요가 있을까요? 쓰더라도 큰 의미가 없죠. 하지만 이거는 당신에게만이라고 하니까 서로가 나중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딱 깔끔하게 마무리하는 건
이 종이만큼 좋은 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속 중개 계약서라는 것이 의무화적으로 작성하게 돼 있는 거죠. 자, 근데 이 특징 안 했습니다. 이 정속 중개 계약서를 쓴 A란 계공이 일을 잘하면 되는데 못하면 어떻게 될까? 바보가 돼버리겠죠. 그래서 이 정속 중개 계약을 협조하기 위해서 그 당시에 법 개정되면서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요 계공들을 위해서 너희들 컴퓨터 한번 접속해 볼래? PC로 너희들의 이 그라운드를 만들어 두었어. 그게 바로 부동산 거래 정보망. 자, 어떤 단어인지 한번 볼게요. 부동산을 통하여 이익을 보고자 한다면 거래 이익을 본다는 뜻이죠. 여기 들어와 봐. 이 정보가 많은 망, PC망, 일종의 네트워크죠. 그래서 부동산 거래 정보망이 들어오게 되면 이 종속하더라도 혼자 하는 것보다 여러 사람 함께 올릴 수 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열어도 올릴까? 그건 아니에요. 여러 중개 모두 다 올 수는 있어요. 자, 이렇게 되고. 자, 그러면 이제 계공은 이 내용을 확인을 해요. 확인하겠죠? 좋든 나쁘든 확인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옹알옹알하면서 매수인에게 설명을 해야겠죠. 자, 그런데 이 설명도 외우지 마세요. 시험에 매회 나오는데 설명을 집주인에게 하게 되면 얘 미친 사람이 돼요. 당연히 집 사는 사람은 되겠죠. 그걸 제도적으로 한다 해서 의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계공을 통해서 매도인은 이런 과정을 통해서 매수인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발생했습니다. 자, 이제 색깔을 제가 표현을 좀 할게요. 이제는 의뢰인 하지 않고 매도인을 노란색으로 할 것입니다. 매도인. 그리고 역시 흰색으로 계공을 적을 것이고요. 그리고 붉은색으로 매수인 적을 거예요. 자, 이제부터 잘 보세요. 여러분이 요 노란 구별해 드릴까요? 요 노란색을 우리가 이 사람은 당신에게만 팔 거야. 자, 이렇게 한번 적을게요. 정속 중개 계약. 이렇게 되고요. 자, 이 사람은 이 물건을 팔기 위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이 집을 소개했어요. 자, 그러면 여러 사람에게 소개하는데 이 사람은 역시 또 여러 사람의 계공에 갔어요. 그러면 매수인 입장에서 여러 사람 계공 같다면 일반 중개예요, 정속이에요? 일반이죠? 자, 여기도 갈로 할게요. 일반 중개 계약. 차이 이제 이해되시겠어요, 여러분? 나는 당신에게만, 나는 여러 사람 중에 너.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런데 제가 왜 이 색깔을 구별했냐면 잘 보세요. 정속 중개 계약 요 매도 측 중개 계약이 성립이 되면서 보수가 한 개 성공했어요. 그리고 요 매수 측 일반 중개 계약이 성사됨으로써 어떻게? 여러분은 보수 두 번째 걸 받게 됩니다. 이것이 동시에 이루어지게 되면 양쪽으로 받는 거라고 오해를 합니다. 그러니까 동시에 받으면 양쪽으로 받는다 오해를 한다고요. 그냥 각각 받는 것이 시점만 동시란 거예요. 시점만. 그래서 여러분 함께 받는 것이 아니고 각각 받는 시점이 동시일 뿐입니다. 동시에 받는다가 아니에요. 동시에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 계약이 전제되려면 요 매도인과 요 매수인이 서로가 합의가 이루어져야 돼요. 합의가 뭐예요? 체결이죠. 자, 이 체결인데 이 체결이 당사자 이익을 위한 것. 이게 뭐라 해요? 거래죠, 거래. 그래서 이 사람이 거래 체결, 거래는 가장 덩어리가 크다 했지 않습니까? 그 덩어리가 크기 때문에 매를 하면 매매 체결이 될 것이고요. 이것이 흔히 말 교환이면 교환 체결. 식의 표현 쓰면 안 돼요. 이 체결 쓰기 싫으시면요. 이렇게 써도 돼요. 체결 대신 계약 썼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거래 계약 이렇게 돼요. 아주 간단하죠. 자, 그러면 이제 이게 출발이네요. 그러면 거래 체결, 거래 이행, 거래 완성 어떤 거요? 매수인은 잔금을 내고 매도인은 권리 넘겨주고 그렇게 되겠죠. 자, 이런 와중에 우리가 할 게 있습니다. 자, 우리 한번 이 전체적인 목차를 자꾸 들여다보는 습성을 해야 돼요. 자, 이 흰색 분필은 이 계공의 역할입니다. 계공의 역할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좀 적을게요. 이거 스톱 딱 해놓고 여러분 정리하셔야 돼요. 이것만큼은. 첫 번째는요. 잘 보세요. 세 가지 이야기를 적을 것인데 첫 번째는 이 계공은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잘 들어야 돼요. 거래 당사자를 위하여 거래 계약서를 작성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시험 치러 갈 때 조심할 것이 직거래를 할 수가 있잖아요. 매도 매수. 그럼 이 사람들은 계약서를 안 써도 돼요. 나 서로 아는 사람이야. 그런 경우 있어? 있어요. 형제 간에. 그래, 형제인데? 그럼 당사자 마음이에요. 그렇지만, 이 계공이 있으면 의무적으로 작성해줘야 돼요. 거래 당사를 위해서. 자, 점 찍었죠? 목적성을 띈 이익을 합의한 서류. 자, 그리고 이 계공은 요 설명을 제대로 했는지 팔기 위해서 거짓말 해놓고 나중에 작성하고 딴소리 하면 골치 아프죠. 그래서 나 어떤 걸 확인하고 나 어떤 걸 설명하며 어떤 것을 했다는 것을 해요. 이거는 계공 자신을 보호하면서 거래 당사자에게 주장하고 또한 거래 당사자는 계공한테 주장하는 서류가 돼요.
그리고 이제 내가 했던 일에 대해서 책임을 져줄게라는 서류가 이렇게 나오게 돼요. 자, 흰색 분필 이해되시죠? 자, 그렇지만 아직 이 파란색 분필이 남아 있어요. 이 파란색은요, 요 거래 체결되면서 이후에 이뤄지는 일인데요. 모든 것은 세금을 내야 이제 권리 주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장물합의라고 해서 이게 나쁜 게 아니에요. 누구보다 싸게 샀는데 왜 나쁠까요? 세금을 안 냈고 누군 세금을 냈잖아요. 세금을 안 낸 만큼 권리 보장을 못하게 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것은 세금에 관한 문제가 놓여지게 돼요. 자, 그러면 이제 세금을 많이 낼까요? 적게 낼까요? 많이 낼 사람이 있을까요? 가입했나? 없다 이거예요. 자, 여기서 세금의 이야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여러분 이제 등기를 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거민이라고 이제 종전이라고 적을게요. 거민제도가 있어요. 자, 이 거민제도는 어떤 거냐 하면, 자, 중간에 여기 좀 쓰고 낙서할게요. 잠깐 소지울 겁니다. 자, A, B, C가 있어요. 있는데 이 집은 똑같은 집이에요. 전부 다 평균 똑같고 다 똑같은데 10억. 이것도 10억. 이게 3억 할까요? 자, 누가 봐도 3억은 다운계약서인 것 같죠. 하지만 여러분 거민계약 너무 어렵게 받아들이지 말고 돼지고기에 파란색 도장에 빨간색 도장에 거민! 하고 딱 찍힌 거 보셔지 싶어요. 즉 돼지고기 한 마리에 도장 하나밖에 없어요. 이것도 똑같아요. 거래계약서, 거민서류가 거래계약서거든요. 너희들의 거래계약서에 도장 찍어줄게 이거예요. 도장 찍혀버리면 심리적, 어떤 심적으로 분명히 다운계약서다고 볼 수 있지만 형식적으로 내용이 맞지만 도장을 의무적으로 찍어줘야 되는 또 한계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 흔히 말해 다운하든 업하든 간에 비켜나갈 수 있는 단점이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법을 개정을 했어요. 어떻게 했냐면 부동산이라는 것을 거래하게 되면 신고하라는 부동산 거래 신고제도인데, 이건 어떠냐 하면 앞에서 했던 A 10억, B 10억, C 3억이면 C를 불러요. 야, 이리 와봐라. 네가 3억이 취득인데 나중에 팔 때 이 가격이 11억이 되면 시세차이 8억이 돼서 네가 내야 한다?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즉 흔히 말해요. 절대값에서 상대값을 하면서 세금을 내는 모델로 가버렸어요. 자, 그래서 이 부동산 거래 신고를 끄집어내면서 세금에 관한 얘기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우리 현행법의 이야기고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우리 이야기가 돌아가잖아요. 조금 다른 색으로 할게요. 자, 이렇게 이야기 돌아가는데 이러한 것을 하면서 여러분이 예쁘게 해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뭘 또 하냐면 중간에 좀 적을게요. 여러분 이런 일을 하면서 이 모든 일에 개입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다른 색으로 할까요? 노란색으로 할게요. 어떤 거냐면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첫 번째, 기본적인 윤리성을 갖추어라. 대표적 신의성실. 참 어려운 말이죠. 그리고 성관주의 이런 것들이 있고요. 알고 있는 거 함부로 말하지 마라. 그리고 여러분 악의적 행위하지 마라. 7가지가 있어요. 이런 것을 지켜라 이것입니다. 자, 지키면서 이걸 계속 반복적인데 여기서 우리가 돈도 받고 이런 일을 하는데 이걸 반복적으로 하면 이걸 도대체 뭐라고 부를까? 라고 하니까 이것을 반복적이다. 계속 반복적인 걸 업이다. 그럼 무엇을 반복적입니까? 그렇죠. 소개를 하더라. 그래서 이걸 중개업의 업무 영역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부터 배울 것이 어떤 과목이 어떤 목차를 보면 이게 어디에 속하는지를 이해해야만 공부가 확인하기 쉬워져요. 쉬워집니다. 그리고 이 중개업에 있어서 이제 이것을 예쁘게 해야 되잖아요. 예쁘게 해야 되는데 문제가 생겼어요. 이것을 잘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혼나야 돼요. 혼나는데 그냥 혼내는 것보다 이 계도 개념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 계도적 개념이 이제 공인중개사 협회인데 그건 별도로 얘기하고요. 잘못하면 이제 제재를 받게 됩니다. 자, 이제 제재 얘기합시다. 이건 좀 다른 이야기 할게요. 자, 이 제재는 이렇게 쓰는 겁니다. 이제부터 전체적인 포맷을 알아야 돼요. 그 제재는 우리가 너 일하지 마. 자, 어떤 것을 주는 것. 너 등록해서 등록해 줄게. 신고해서 신고해 줄게. 이게 그 흔히 말이에요. 민원, 행정민원이 요구에 의해서 결과 나오는 것. 예를 들어 등록증 신고증 팔았다. 좋은 거죠? 그것도 행정처분이고요. 그걸 다시 뺏어가는 것도 행정처분이에요. 자, 행정처분이라 하여 준 것을 뺏거나 또는 부여하는 여러 가지 어떤 힘을 준다, 힘을 뺀다. 이 모든 걸 행정처분이라고 합니다. 우리의 행정처분은요. 여기는 분위기가 안 좋잖아요. 안 좋은 행정처분은 너 일 잠시 멈춰. 너 일 못하게 할 거야. 이렇게 되고요. 그리고 너 이제 혼난다. 자, 이것이 행정에서 벌을 내리는데 이건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 자, 일단 행정 형벌이 있어요. 형벌. 자, 그런데 행정의 힘을 누구한테 넘겼냐면 사법기관에 빌려줬어요. 너가 대신 좀 얘를 혼내라. 행정형벌. 그래서 이것을 징역,
벌금 이렇게 돼요. 자, 이거는 왜 했냐면 앞에 사유가 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기했고요. 이건 단어가 단단히 없어요. 자, 그리고 미래적 사건에 대해서 내리는 행정질서벌이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과태료예요. 여러분 우리 공법 시간에 이행강제금이라고 들어보셨는데 성격이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한 번이냐 반복이냐 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읽는가 하면 잘 봐요. 노란색 잡았어요. 행정벌. 그래서 행정벌이 됐어요. 됐죠? 자, 이제 제가 빨간색 잡을게요. 그래서 행정. 그래서 이거 제재죠. 그래서 이것을 행정제재 이렇게 말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이 어떤 일을 잘못하게 되면 이것이 무슨 정지, 무슨 취소, 무슨 징역, 무슨 벌금, 무슨 과태료 해서 이것이 이루어집니다. 그것이 어떤 것은 얘와 얘가 동시에 이루어지는 것도 있고요. 또 어떤 거는 단독으로 받을 수도 있어요. 그거는 이 여기 내용인데요. 이거는 이 업을 하면서 중개업 다 적어드릴까요? 중개업을 하면서 여러분이 어떤 일에 혼나는가, 어떤 일을 잘못했는가에 따라 어떤 내용 하나에 두 개 같이 받을 수가 있다. 이걸 평가라고 합니다. 평가 될 수도 있고요. 단독으로 될 수도 있어요. 이거는 몰라요. 여러분이 사유에 따라 들어가 봐야 압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남는 게 있어요. 이걸 이제 했어요. 했고요. 이제 이거 단독으로 노는 것이 우리가 보칙이라고 있는데요. 어떤 거냐 하면 교육제도가 있어요. 교육제도. 자, 교육제도가 있고요. 여러분, 요거는 좋은지 나쁜지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데, 포상금. 그다음 좀 안 좋은 얘기에서 하는 포상금. 뭐 이런 게 있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 또 어떤 것이 있냐 하면 협회. 있고요. 행정수수료. 각종 수수료 제도가 있고요. 자, 이런 기본적인 거 있는데, 이건 단독 문제로 나옵니다. 단독 문제. 그래서 이런 것들이 있구나라고 보는데, 이게 우리가 보칙이고요. 협회 단독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목차에 어떤 이야기가 연결되어 있는가를 이해를 못하게 되면 책을 못 봐요. 그리고 우리 시험에서 여러분 이제 놀라지 마세요. 여러분 제가 이 목차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걸 이야기를 편안하게 해 주셔야 되는데요. 이 중개계약부터 여기 끝까지, 우리가 여기까지요. 저 왼쪽에서 여기까지가 몇 문제 나올 것 같아요. 전체 40문제 중에 이 전체가요. 놀라지 마요. 60%를 육박해요. 60%. 육박해요. 그러면 몇 문제예요? 제가 알기로는 60은 24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24문제 이상을 어디서 낸다? 이 바닥에서 다 끄집어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어떤 공부를 하더라도 목차를 모르게 되면 복구문은 의미가 없어요. 이해되시죠? 자, 한 번만 더 하고 우리 목차 정리합시다. 일단 모든 것은 서론, 본론, 결론이다. 무슨 체결, 이행, 완성 또는 완료 같은 말입니다. 이제 마무리 지으니까 조금 장난칠게요. 무슨 완성 또는 완료 이렇게 되고요. 자, 그리고 일단 의뢰인과 계약은 이 사람이 하는 걸 중개계약이다. 잘 들어야 돼요. 의뢰인과 의뢰인은 거래계약이다. 거래계약이다. 의뢰인과 계공은 중개계약이다. 이것도 시험 나와요. 참 유치하죠. 우리 제 과목은요 정말 천천히 해도 돼요. 정말 세상 제일 편한 자세로 들었어요. 자는 거 빼고요. 자, 중개계약인데 여러 사람이 가면 일반 중개계약, 한 사람이 가면 정석 중개계약. 하되 이런 계공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런 제도들이 있더라 하는 것이고, 이 내용을 확인하여 설명하는 제도, 설명 의무가 있고요. 그리고 이 거래 당사자 만남으로써 우리가 일이 완성되더라. 이게 거래 계약 또는 거래 체결이더라. 그리고 중개 계약 하나당 보호수 하나씩 받는 거다. 됐죠? 그리고 거래 당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거래 계약서, 계공 스스로를 보호 또는 당사자가 있게 주장하기 위해서 확인 설명서, 일 잘못하면 책임져 줄게 업무 보증서. 그리고 이 사람들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과거 거민제도에서 이제 부동산 거래 신고 제도로 넘어온 이야기가 있고요. 제도로 적어드릴까요? 이러한 와중에 이야기할 때 지켜야 할 세 가지 기본 윤리, 비밀, 준수, 금지 행위가 있고요. 이걸 계속 반복적으로 하면 중개업이 되더라. 이걸 잘하면 되는데 잘못하면 제재가 있더라. 이것을 우리가 행제에서 내린 제재이기 때문에 행정제재라고 하더라. 그리고 일 못하게 하는 게 두 가지가 있더라. 한시적인 정지와 영구히 못하는 취소. 이걸 행정처분이라고 하더라. 그리고 형사, 처벌인, 징역과 벌금 3년에 2천, 1년에 2천 있어요. 저는 행정형벌이고 이 과태료 500, 100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걸 행정벌이다. 이런 거는 내용에 따라 평가될 수도 있고 단독할 수도 있다. 자, 그리고 따로따로 노는 것들도 있더라. 그래서 이건 뭐 필요 없고요. 이 전체 내용이 60% 나옵니다. 자, 이제부터 여러분 내용이 중요한 게 아니고 키워드를 어떻게 쓰는지 이제 잘 봐야 돼요. 자, 일단 요거 정리되셨죠? 자, 요거 제가 좀 지워야 돼요. 캡처하셨나요? 자, 지울게요. 자, 이제부터 또 제가 낙서를 좀 할 거예요.
여러분. 자, 제가 이제 노란색으로 할까요? 여기 보면 여기 서 있죠? 이건 아니에요. 자, 이것도 서라는 글자가 있어. 이렇게. 자, 우리가 항상 똑같은 이야기 지금 반복을 많이 하는데요. 그 이야기를 기억을 하시게 되면 우리가 학습할 게 별로 없어요. 자, 서입니다. 이 서의 역할을 좀 기억하세요. 서. 자, 우리가 첫날에 이야기를 했죠. 앞에서 했죠. 무슨 서는 보여지는 것이거든요. 보여지는 거. 가장 껍데기입니다. 이런 걸 우리가 시행 규칙에 있어요. 여러분, 대통령령이 시행령이 있는 것이 아니고 국토교통부령인 규칙이 있습니다. 서는 다 종이로 된 건 규칙이 있어요. 자, 이랬을 때 서의 순서가 이렇습니다. 항상 이래요. 첫 번째는 성격을 규명합니다. 성격을 규명해요. 이거는 서라는 것은요, 일방 당사자 쪽으로 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저울화시킨 걸 서식으로 만들어 둔 거예요. 그러면 매도측도 매수측도 아닌 계공도 아닌 수평적으로 할 수 있는 사람, 이 세 사람보다 높이 있는 사람이 만들어야 되죠. 그래서 시행규칙이라는 걸 하는 거 보니 국토교통부 장관, 국장이 만들어 둔 거예요. 그래서 국토교통부 장관이 다 만든 것입니다. 제작진은 전부 다 국장. 그리고 이러한 서식의 성격은 이거예요. 이것을 반드시 써야 될까 말아야 할까. 그래서 법정 서식인가 또는 반드시 써야 될 의무적 서식인가 권장 서식인가 여기서 몇 가지에 해당하게 됩니다. 한데 하나 힌트 드릴게요. 항상 우리 법은 이렇습니다. 법정 서식과 권장 서식은 둘 중에 하나예요. 좀 직선이 이상한가요? 둘 중에 하나예요. 이거는 이 두 가지는 둘 중에 하나예요. 왜냐하면 이거 안 쓰면 이거거든요. 둘 중에 하나. 이해되셨죠? 그리고 권장은 뭐냐 하면 내가 이것을 못한다면 이거 써라 이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못한다면 이건 뭐냐 하면 바로 이겁니다. 필요적 기재사항. 너희들이 필요적 기재사항을 작성할 수 있어? 그러면 이거 안 써도 돼. 너희 이거 못 써? 그럼 이거 써. 이런 개념을 이야기해요. 그리고 이 법정 서식을 반드시 쓰게 되면 이 의무적으로 돼요. 그래서 이거는 물음표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법정 서식은 의무적으로 써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이렇게 그림이 가고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성격을 알게 되면 이제 작성을 하죠. 항상 순서는 있습니다. 이 작성을 하는 것은 우월적 지위인 사람이 하게 돼 있어요. 이 의뢰인과 계공 중 우월적 지위 누구? 계공. 그리고 거래 당수 중에 우월적 지위 누구? 계공. 이렇게 되겠죠. 항상 우월적 지위인 사람이 해요. 여기서 우리가 계공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자, 이제 제가 색깔이 없네요. 자, 이제 무슨 얘기 하려고 하는지 한번 들어봐요. 여기 마지막은요. 여러분 한번 이런 얘기하죠. 우리 상임들이 야, 손님 왔다. 손님은 내가 바를게. 나머지 네가 좀 정리해라. 테이블 정리해라.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거래 계약서와 확인 설명서만큼은 누구도 가능하냐면 소공도 가능해요. 그래서 일단 더하기 소공이라고 적을 것인데요. 이 더하기 소공은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요렇게만 됩니다. 자, 화살표 연결되시겠죠? 그러면 이 계공은 여기도 되고 여기도 되고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나서 작성을 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하되 이제 작성하면 교부와 보존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자, 이 서식은 왜 작성하냐면 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교부는 내 앞에 있는 사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주는 걸 우리가 의뢰인이라고 해요. 의뢰인. 그리고 밑에 거래계약서는 양 당사자에게 주잖아요. 이 당사자에게 주는 걸 우리가 말 그대로 당사자라고 합니다. 그러면 잘 봐요. 의뢰인 한 부, 당사자 두 부 이렇게 돼요. 그러면 보조는 당연히 최종 책임자가 하거든요. 계공이 해요. 계공이. 그러면 계공이 의뢰인에게 교부한다. 계공이 당사자에게 교부한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내가 하나 가져요. 그러면 이 의뢰인이 나온 중개계약의 경우는 두 부를 작성하겠죠. 1. 그렇지만 당사자 개념인 거래계약서 확인 설명서는 두 부 한 부에서 세 부를 작성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해되셨죠? 그리고 보조는 이제 3년, 5년 두 가지가 있습니다. 내용에 따라. 자, 이제 책임을 지기 위해서 어떻게? 이제 이름 적어야겠죠. 서명, 날인의 문제가 발생해요. 이것이 내용에 따라 이제 두 가지가 있어요. 또는 있고요. 밋이 있어요. 자, 이거는요. 여러분이 딱 보자. 중요하다 하면 서명 및 날인. 대충 하자.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돼요. 여기서 거래계약서 중요해요? 미약해요? 중요하죠? 그러면 서명 및 날인. 이 일반 중개계약 대충 해도 돼요. 왜? 옆집에 갈 수 있으니까. 서명 또는 날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때 서명은 자필인데요. 이 자필인데 이제 여기서 조심하셔야 돼요. 최종 책임자가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어떻게 되냐면 계공이 있는데요. 계약공인 중개사 그대로 쓸 때 법인이면
대표자. 법인은 우리가 이 법인격 있잖아요. 대표자 되고요. 그리고 분사무소. 분사무소가 되면 책임자 이렇게 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래서 이거 뒤바꾸면 안 돼요. 개인이면 개공, 법인이면 대표자, 분사무 책임자고요. 그리고 개업 공인중개사가까지는 좋았는데요. 만약에 소속 공인중개사가 있으면 당의 중개 행위를 한 소공 이렇게 해서 당소공이 들어가요. 그래서 대표자와 당소공, 책임자 당소공 또는 개공과 당소공 이렇게 됩니다. 이건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으니까 제가 요 뒤에 적어 드릴게요. 이렇게 돼요. 자, 참고로 이 당소공도 언제만 나오냐 하면 요가 똑같아요. 여기 거래계약서 확인서면서 여기서만 나와요. 색깔 구별하기 위해서 자, 해놨죠. 자, 여러분 요 그림을 꼭 기억을 해 두셔야 돼요. 지금부터 할 얘기는 이 얘기의 반복입니다. 반복력. 자, 그래서 여러분이 33페이지부터 제가 페이지를 막 연결하면서 이야기할 것인데요. 이 이야기 속에는 요 이야기가 숨어져 있고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얼마큼 가져가는가가 핵심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꼭 기억하셔야 돼요. 자, 요 이야기는 우리 뒷페이지 잠시 할 때 설명드리죠. 한번 꼭 기억해야 됩니다. 자, 잠시 쉬고 인사하도록 하죠. 수고하셨습니다.